지금 그렇다면 그 앞서 강덕구 의원이 언급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통합전당대회 얘기가 또 언급이 됐는데 혹시 그 우수석 통해서 이 통합전당대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전달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합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바인지 아니면 생각이 좀 다르신지요? 저는 그 얘기 자체를 일단 들은 바가 없고요. 예. 정청래 대표님으로부터도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은 합당이 합의되지도 않았고 민주당에서 합당을 제안하고 난 뒤에 민주당 내부의 격쟁이 벌어지면서 그 제안 자체가 철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합당이 되고 난 뒤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한참 먼 얘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고 지금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합당 제안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조국 대표님의 그 행보가 상당히 또 궁금해해요. 조 대표님께서는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뭐 이런 출마 얘기도 좀 나오고 다른 선택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보궐선거의 출마에 대한 얘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좀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유철에 밝혔습니다만은 제가 정당의 대표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다가오는 6월 선거에 출마하는 건 분명하고요. 출마는 분명히 하시고. 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갈 것인지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나설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발생했던 그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물론이지만 조국혁신당도 내부가 아주 복잡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2주간 저희가 지방선거 후보를 정비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저의 최종적인 출마 선택지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제쯤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나요? 빠르면 3월 중순, 늦어도 뭐 3월 하순에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까지 이제 조국 대표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결정만큼이나 민주당과의 향후의 어떤 연대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로 나갈지에 대한 선택이 좀 기로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네. 이제 이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문제인데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할지 안 할지도 현재로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개별적 의원님들은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계신데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를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그 문제를 점검을 해야겠죠. 그 두 가지가 확인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선거연대를 한다고 결정이 나고 나면 또 그다음 다른 또 이 국면이 펼쳐지니까 그런 걸 보고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방선거 뒤에 합당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전당대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보궐선거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가실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이제 통합전당대회 말씀하시고 예. 또 선거연대가 정리되는 걸 전제로 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 연애를 하자고 한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안을 해놓고 난 뒤에 그 집안에서 상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호 존중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연애는커녕 약혼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그 뒤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급하다 생각을 하고 예. 저희는 양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에 선거연대건 그 뒤로 통합이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합당 얘기하는 건 매우 성급하고요. 아까도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이 지분 문제가 아니라 예. 조국혁신당이 얘기한 토지공개념,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이런 문제를 두고 비전과 가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그 너무 짓궂지만은 그 합당, 뭐 전당대회, 뭐 당권 이런 얘기는 좀 접어두면 예, 예. 어떻습니까?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그건 답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도 광역단체장에 대한 어떤 생각도 분명히 서울, 부산에 있으시긴 하신 거죠. 물론이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저희가 다 당 차원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당의 대표적 인물인 만큼 제가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저희 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저희 당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좀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문제 관련해서 합당과 연대 그리고 통합 추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이제 연대와 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점에선 양당이 동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1차적으로는 지선 전에는 합당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연대는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연대를 해야 된다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연대를 해왔죠. 검찰개혁 또 그 이전에 윤석열 탄핵 다 연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추상적인 연대라면 언제든지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지선을 앞두고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연대의 원칙이 뭐고 원칙에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지선을 치르고 나면 지선 뒤에도 통합을 얘기하자고 민주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 근데 민주당에서는 통합 물론이고 합당 자체를 반대한 분들이 계시므로 네네. 그것이 민주당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합당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조국혁신당의 전북도당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등등 해서 뭐 장수군수, 임실군수 등등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지자체 청사를 폐쇄했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 지방선거에서 출마,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등등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전북도당에서 취했던 조치는 사실 상세히 보지 못하고 이 인터뷰에 들어와서 지금 네. 답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각 지역별로 후보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후보끼리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포스터를 붙이고 싶었겠습니까? 네. 이 조정 작업이 쉽지 않죠. 한 당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데 당이 다른데 이걸 조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걸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전국에서 몇천 개 선거구가 몇천 개 명의 후보들이 막 서로 그냥 싸우고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그럼 지선 후에도 그 감정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 있어서 네. 즉 세밀하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라 아니지만 지금 만들어질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큰 틀에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뭐 경쟁을 하고 어디는 연대를 하고 어디는 자유 경쟁, 어디는 그렇지 않고 전략적 선택 이런 결정을 저는 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물론 민주당에서 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도 저희 길을 가야죠. 근데 그걸 하겠다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방침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 같은 예가 아니라 평택을이랄지 군산이랄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귀책으로 공석이 된 곳만큼은 민주당에서 선거 연대를 앞으로 할 때 그쪽만큼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세요 혹시? 그건 조국혁신당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뭐 거기 평택이건 군산이건 어디든 간에 민주당이건 또는 국민의힘이건 심지어 저희 당이든 간에 귀책 사유로 그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고 그게 정치개혁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민주당도 과거 내부 규약에 당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후보 안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외 조항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후보를 내지 안 내는 게 맞고요. 그거는 근데 그게 소수 지역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지방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체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차분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일단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각 당에서 완전 경쟁을 뭐 정도는 허용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적인 단일화를 할지도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하고 그렇다면 연장선에서 예를 들면 범여권 지지세가 되게 강한 지역이 호남인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은 뭐 민주당, 기초단체와 광역의원은 조국혁신당 이렇게도 선거 연대가 가능할 수 있나요? 저는 얼마든지 뭐 협의가 가능한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왔나 하면 이 합당 국면 시작되기 전입니다. 네. 전부터 국민의힘 제로, 그다음에 부패 정치 제로 이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경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반면 불경 지역이라거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따로 떨어져서 경쟁을 하다가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예. 이 경우는 연대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이 원칙이 이번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주장해왔던 이 원칙을 민주당이 받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선거연대 자체를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이죠. 네. 이런 식의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조국혁신당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또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1차적으로는 선거연대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과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당 대표 자격이시니까 만약에 연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몇 % 정도는 나눠져야 이것이 선거연대 아니겠느냐 하는 보관이 있으실까요? 뭐 퍼센트는 지금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규모나 조직세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저게 신생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작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민주당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민주당이 과거 오래 전부터 선거연대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과거에 뭐 서너 차례 전국 규모 정당에서 선거연대를 해왔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도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 자리만큼은 좀 사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역도 있으세요? 당장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이 전남 담양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가 당세가 작지만 과거 재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가 되셨는데 거긴 당연히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 규모가 작지만 예를 들어서 몇몇 지역에서는 저희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으로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꼭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기초의원, 저희는 기초의원도 수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혁신당의 조직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 지금 보도를 보면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반박하긴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의원에게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추천 반대 의견을 2차례나 피력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 계셨잖아요. 여당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 청와대 민정에서 걸렀어야 했나요? 제가 이제 민정수석실에 올해 2년 반 동안 2년 반이랑 가장 긴 민정수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 통상 보면 집권 여당과 민정수석실 사이에 긴밀한 소통을 하고 그 소통 후에 최종 후보를 결정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근데 저는 그 이성윤 의원이 추천하셨다고 그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소통은 한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과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검증이었다는 것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향후 양측이 긴밀하게 상호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조국혁신당의 내일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제 내란 전까지는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지금 내란 이후에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사회가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갔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 점을 해결해야 민생이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꾸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제 있다라고 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권 선진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 중순이나 말쯤에 정리되시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네,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